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하나를 배우면서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오늘은 히타치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네, 히타치.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 상품 뭔지 안 떠오르죠? 이름은 진짜 많이 그럼 들어봤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참 어떻게 된 신기하지. 건가, 이거? 왜 우리 집에는 없지? 히타치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히타치 좀 예. 배워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히다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외장하드 예, 외장하드가 있었어. 있었어. 나도 어디서 봤나. 아, 거기에 좋은 영상 많이 남겨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복구해 달라고 가야 돼? 복귀가 큰일 나지. 그치? 좀 민망하잖아. 예. 그 예. 히타치죠? 히타치. 예, 네. 그 히타치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은 그 사업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이제? 예. 이제 그러니까, AS도 못 받겠네 이제. 히타치가 뭐 하는 건지는 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참고로 최근에 한국 분들도 일본 주식을 많이 투자하세요. 예. 그래서 일본 기업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업들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예. 뭐 소니라든가 뭐 도요타나 이런 몇몇 기업들 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그렇게 주가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일본 증시가 되게 신고가 최근에 좀 쉬긴 했지만 잘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무슨 기업들이 잘 가는 거고 일본이 뭐 요즘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좀 얼마 전에 아니지만 8월 초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블룸버그에서 기사 하나가 나온 걸 우연히 보게 됐고 저는 사실은 일본 주식을 2018년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최근에 일본의 어떤 기업들 뭐 경제 부활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예. 오늘 좀 약간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 북명을 박차고 만리를 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지 아시겠습니까? 북명을 박차고 만리를 날.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장자를 보게 되면 예. 거기서 이제 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붕으로 바뀌어가지고 만리를 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북명이라고 하는 북쪽 바다에 있다가 얘가 이제 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커다란 새로 변해서 남쪽 바다 날아가는 게 이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변신해서 나간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히타치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은 그런 변화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예. 뭔 얘기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가나라는 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요번 히타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요 기사인데요. 8월 4일 날 나온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상당히 인덱스하게 나와 있고요. 이 기사가 되게 길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의 영상 인터뷰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희 오늘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여기 나온 부분 플러스 제가 보강한 거고 요 내용은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블룸버그가 미국 기업도 아닌 일본 기업을 사장님까지 만나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한 게 예. 그리고 되게 심층 인터뷰 기사거든요. 뭐 되게 대단하다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저도 읽어보다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기업 얘기 다루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건 또 일본 주식은 또 사기도 편하니까 주가부터 좀 한번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죠. 야. 이게 이제 2년간 주가 차트거든요. 참고로 9월 1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네. 한 달 동안 3%, 1년간 42% 올랐고요. 오늘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 아까 저 기사가 앞에 나왔던 기사가 8월 4일 기사인데 네. 이게 이제 주말에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8월 7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셨어도 어제자로 9.21%,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차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차트거든요. 주봉이 이렇게 지금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슨 잡주도 아니고요. 시총 보시면은 84조거든요.
시가총액이 84조면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총 4위 기업이 하이닉스. 있어요. 예. 하이닉스 밑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시총이 크고 도쿄거래소에서도 시총 13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는 게 이유가 뭘까라는 게 저도 좀 궁금했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 좋군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좋긴 좋은데 이제 뒤에서 제가 20년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근에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군요. 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시총이 되는 기업이 올해만 40% 그리고 뒤에 이제 연간을 보시면 저점 대비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단순하게 무슨 뭐 수급이라든가 뭐 원화 강세나 엔화 강세 뭐 이런 얘기로만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할까요? 그럼 이제 가장 아까부터 얘기한 게 도대체 히타치는 뭐 하는 회사야?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화두거든요. 네. 이것저것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예, 근데 이것저것 다 함의 정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스탠딩 같은 회사구나. 요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종잡을 수 없어.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아이고야. 뭔가 깔끔하게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타치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요 산업만 보면 일단 광산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구리광산이 얘네 사업의 모태거든요. 반도체도 하셨어요. 그리고 전자사업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했고요. 그래, 하드디스크, LCD도 HDD. 했고요. TV 냉장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이네, 삼성. 예, 참고로 여기서 뭐 LCD나 하드디스크는 거의 세계 넘버원 수준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뭐 IT 기업인가 생각하면 중화학공업 쪽도 강합니다. 건설기기도 상당히 강합니다. 모터하고 전선 분야에서도 세계 강자였어요. 자동차 부품도 강자였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내년 좀 유튜브도 하겠다. 한때 조선업도 했어요. 이 히타치를 포브스가 2000년에 이거를 할 때 도대체 얘를 업종 구분은 뭐 해야지 하다가 아이씨 몰라 종합기업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이지 뭐. 재벌. 예, 근데 재벌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재벌인 거죠. 저희도 이제 특정 분야만 아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과 반도체나 IT를 몽땅 다 잘하는 네. 그리고 물류 이런 것까지 커버하던 엄청 큰 회사였던 거거든요. 외국- 참고로 여기가 이제 지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삼성전자 이전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얘네가 반도체 한때 1등이기도 했어요. 아, 디램 반도체. 디램 만들었던. 예. 근데 디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반도체가 좀 해서 시스템 반도체 LSI도 굉장히 강자였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분야도 강하고 서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최초로 막 하고 이래던 애니까요. 근데 예. 이제 인상적인 게 2006년에서 20년 사이에 당시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손실인 그 기간 동안 125억 달러의 손실을 난 겁니다. 어쩌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13조인데? 건데, 와. 사실은 지금도 이게 큰 금액인데 2000년대 초반이면은 금액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때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여기 한번 다음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히타치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거든요. 와. 근데 이제 2000년 이전에는 되게 잘 나갔던 시기. 근데 이제 슬슬 몰락했다. 좀 했다 망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은 3월 결산 법인입니다. 3월 결산 법이니까 4월 말 5월 초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 2009년 3월 마감하는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년도죠. 이때만 손실이 80억 달러 가까이 내면서 왜요? 이제 이때 반도체가 망한 거예요. 아, 얘네가 하고 있던 예, 반도체가 반도체 사업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쪽에서의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요때가 보면 2009년 요때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였습니다. 리만 그래서 사태 이후에 예, 고럴 때죠. 그래서 이때에 이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거의 회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건데, 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때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랐다 좀 쉬었다 올랐다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때 2020년부터 주가는 반영을 했지만 2009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거의 몇 년이나 될까요? 한 15년, 16년간 회사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전혀 다른 기업이 됐다라는 게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겁니다. 뭐 정말 어떤 변화를 겪었나 결론으로 정리를 먼저 드리면 지금까지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그 많은 사업들을 예, 하나씩 계속 정리한다. 정리하거나 효율화고 하는 작업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3, 4년간 회사가 매우 좋아졌고 있음에도 사업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와무라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그 후임자나 현재도 엄청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아까 본 게 뭐 유통하고 소비재 빼고는 모든 사업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핵심 산업에로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익이 나거나 좋은 사업조차도 몽땅 팔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4번 보시면 기업 문화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얘네가 아까 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결정했던 게 딱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청정 에너지 산업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의 두 가지 사업이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만 집중하고 이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는 모드로 간다라는 게 아까 2009년에 그 회장님이 사시고 지금까지 이 구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지? 약간은 그러게요. 좀 애매한데 예.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이라든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SI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예, 것들 예. 있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AI, 클라우드 그리고 IT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건 이쪽 사업이 얘네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남고 여기는 키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히타치 전산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한 개 기업 부분에 한 사업 부분에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사업부에 걸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청정 에너지 하면은 재생 에너지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이제 관점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때는 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를 강화하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이제 세울 때 발전소를 설립하는 인프라, 발전사 설립 엔지니어링 그리고 발전소하고 사람들 간의 이런 거 그리고 전동화 이런 쪽이 얘네들 핵심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키워갔어요. 그럼 왜 저걸로 정했을까요? 그게 이제 버린 거 보니까 아까운 게 많은데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회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앞으로 보는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못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타치가 하고 있던 사업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발전, 모터 포함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도 강했고 여기가 아까 사실 반도체 LCD만 했지만 서버라든가 예. 각종 기업용 인프라 관리 그리고 디지털 관리 이런 쪽도 강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두 개 사업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회사를 매각하는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M&A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러면 뭘 했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죠. 뒤에 보시면 아까는 이제 정리하는 것만 얘기 드렸는데 성장 강화한 걸로 보면 ABB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BB라는 게 글로벌로 하면은 뭐 전선, 송배전, 전력, 뭐 발전 이런 쪽과 관련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전력망 관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한국전력이 있으니까 B2B, B2C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예. 발전소에서부터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송배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것들이 설비도 필요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발전소가 여러 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발전소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사업들이 네. 커지는데 예. 이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메이저 사업 중에 하나인 ABB가 하던 전력망 사업부를 66.5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 글로벌 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8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이것도 이제 히타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IoT와 관련되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전력망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발전소가
막 여러 발전소가 여러 곳이 생기면 여기에서 언제 전력이 들어오고 하는지를 소프트웨어적 제어 관리 컨트롤해야 되고 IoT라든가 사용하는 곳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제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히타치도 그런 사업이 있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대규모 M&A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탈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 삼성 탈라스 해가지고 방위 산업 하던 건데 삼성 탈레스라고 예, 했었죠. 탈레스. 예, 이게 이제 탈레스입니다. 예. 이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철도와 관련되는 신호 처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들이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신호 관리 제어하고 그걸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가게에 들어가는 각 부품이나 이것들 턴키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 지금 17억 유로 달러로 하면 18억 달러에 지금 인수하겠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독과점 이슈 때문에 지금 논쟁이 있지만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이거 그럼 이런저런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수주해야 되네요. 여기는 이제 전력 사업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히타치는 수주해야 뒤에서도 되고.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관련돼. 그러니까 히타치는 국내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네가 원전 사업도 했다고 했잖아요. 원전 사업은 2007년에 어떻게 했냐면 GE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은 60%는 GE가 가져가고 예. 일본 내 사업은 20%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원자력 발전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한국에서도 지금 원자력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도 최근에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 눈에는 히타치라는 로고가 이제 안 보이겠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제 눈에 띌 만한 그런 것들은 소비재는 다 없어지고 예. 뭐 전력망 뭐 관리 소프트웨어를 내가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서 그러면 이제 히타치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잠깐 자료 보시면 이 회사가 루마다라고 하는 신조를 하나 냈어요.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다 하고 데이터라 해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인데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 기업은 사실은 B2B라든가 공장이나 정부나 사업하고 인프라 이런 데하고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에서 나오는 고객 데이터들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사업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쪽 관련되는 사업이 2022년 4월에 CEO가 중기 계획을 하면서 매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수도관 관련되는 것들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데 네. 거기에 진동 센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각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영역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공장 생산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숙련공들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카메라에 찍은 사진들을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숙련공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그래서 숙련공이 자신들이 자신의 숙련공을 데이터베이스한데 말로 잘 못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사진이나 AI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실제 신규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원을 촬영을 해서 공장 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내에서 숙련공들이 어떤 거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 배우려면 시간 좀 걸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런 형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이 회사는 공장이라든가 인프라에서 각종 들어가는 설비 인프라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AI도 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게 다 돼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작년 사업년도 마감하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건데 자기들이 하기에 뭐 디지털 엔지니어링, 뭐 시스템 통합, 뭐 등등등을 해서 2021, 22, 23년도에 이렇게 히타치의 루마다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늘었고 이게 전체 사업 매출의 20%, 29%까지 그리고 이익의 41%까지 늘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얘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산업을 디지털화로 전환시켜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사업들의 케이스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2009년에 그 아까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한 건데
이사회 개편부터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분이 사장은 1년밖에 안 했어도 이사회 의장은 4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산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사회이사, 외부인 이사 없는데 예. 사회이사 도입을 했고요. 지금은 외부 사회이사가 전체의 다수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외부인 이사회가 다수인 경우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회를 다변화시켜서 지금 5명이 외국인이에요. 여자도 2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이죠. 니케이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이사가 있는 케이스는 5%도 안 되고 상장 기업의 9.1%만 여성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하무라 회장은 아까 말한 대로 CEO는 1년만 했지만 이사회 의장은 4년간 재임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중복상장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상장 이슈가 되니까 몽땅 다 매입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형태로 상장 자회사를 완벽하게 없애는 거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코지마 케이지 현재 CEO인데 히타치 이사회는 매우 글로벌화돼 있다.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 구조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 저게 중요할까요?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아까 히타치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부 있잖아요. 그거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면은 다들 반발하겠죠. 예. 사실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전임 회장님께서 사업 구조조정하겠다 할 때 야 우리 사업 왜 쳐? 돈 버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100몇 년간 해 화학 사업은 사실 거의 사업 초창기부터 하던 사업이거든요. 예. 왜 정리해?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글로벌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사회, 그것도 내부의 마인드나 이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어떤 관점, 어떤 특정 편향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합리적인 방향과 계획을 맞춰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히타치는 하나의 길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이사회 여기 이제 보시면 단순 우리가 자료만 읽지 않는다. 끊임없이 타협도 없고 지원도 없고 끊임없이 논쟁한다. 그리고 히타치라는 것에서 이제 외국 헤지 펀드도 보면 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이 변하는 게 대단하다. 일본이 본 지배구조 변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일본 히타치는 대기업 할인이 없다. 지금 아까 히타치 같은 저 복합기업 직업도 사업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디스카운트 치는 게 많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PBR 1.7배거든요. 일본 기업 내에서 아직도 PBR 1배를 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 이런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와 이런 것들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고 하나의 정확한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미래 사업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히타치가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지금 이익이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올해보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부 매각했잖아요. 작년에 사업으로 인식했던 것들을 쳐낸 거잖아요. 아까 저희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년 사업부에 반영됐던 히타치 건설 사업 부분 건설 기기는 올해 이제 완전히 없어지죠. 그리고 히타치 메탈도 이익을 꽤 내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작년에 온기로 냈고 올해도 지금 1분기 기준으로 27% 이익을 내던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거에 지금 지분의 절반 정도를 해서 연결 사업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나쁘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사업의 산업군이라는 게 막 유행도 변하고 산업 환경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기도 했다가 저게 잘 되기도 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히타치는 몇몇 사업으로 큰 그룹이 이른바 전환하는 건데 그랬다가 예를 들면 잘 안 되거나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하는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한국도 IMF 때 그랬죠. 삼성이 그 전에 삼성전자 비중이 이 정도로 컸나요? 그러니까 IMF를 겪고 살아남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떤 기업이었고 죽은 기업들은 어떤 거였나요? 강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 집중할 거는 집중하죠. 그리고 히타치가 지금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내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두 다 커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에서 처음부터 마진을 다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로 몰고 예. 그 몰기 위한 재원을 남은 걸 팔아서 마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건 마진 안 남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아까 가하무라 회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집중될 수 없는 모든 사업은 아무리 지금 이익을 내더라도 정리한다. 정리해. 그러니까 건설기기라든가 메탈도 지금 이익이 꽤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매각하니까 실적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그건 DX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그 시장 자체가 크다고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크다고 다 가면 그러니까 너도나도 모든 가니까? 산업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건설기기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히타치가 보기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그걸 제일 잘했나 보죠. 집중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 1분기 실적 발표를 볼 때 하이라이트에서 이 회사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거든요. 예. 그럼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닝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 핵심 사업과 분리되는 사업 그리고 이게 분리되거나 마이너스의 사업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아예 발표를 저렇게 예, 두 개로 발표를 나눠- 이렇게 한 겁니다. 저 얘네들은 버릴 애들이 버릴 예.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망쳐놓은 건 우리 신경 쓰지 마.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매각해서 올해 실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올해도 구조 조정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얘네가 보면 매출 비중으로 보면 커넥티브 이쪽 사업이 훨씬 큰데 사업 발표를 할 때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하고 디지털 시스템부터 하고 그린하고 이거부터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 사업이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올해 지금 히타치가 1분기가 이익이 되게 매출이 좋았던 거에 상당수는 뭐냐면 에너지 쪽이에요. 아까 그 초고압 전선 이 사업이 엄청나게 호주를 하면서 매출이 28% 급증했고요. 철도 이전 솔루션도 19% 늘었고요. 예. 핵 에너지 쪽도 여기는 비중이 좀 작긴 하지만 얘는 매직이 크기 때문에 전사 이익에서 이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쪽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너지 청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얘들의 목표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얘기만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100위권 기업 중에 제가 보기에 엣지 있는 기업들만 좀 몇 개 해서 봤는데 지난 1년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요. 얘 42%, 얘 55%, 66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얘네들은 제가 NEC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고 집중적으로 했던 양대 회사고요. 예. 여기하고 여기는 종합상사네요. 아시겠지만 종합상사들이죠. 예. 종합상사들도 원자재하고 에너지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내고 있는 거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방위 산업 쪽에서 핵심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키웠고요. 시네츠하고 이비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재 쪽인데 이 전자 소재 수많은 화학 기업들 중에서 얘네만 두드러지게 강하죠. 예.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올해 수익률 90% 났고요. 파라소닉도 집중해서 이렇게 됐고요. 예. 어드밴테스트하고 디스코는 거기에 반도체라든 데 들어가는 장비 회사입니다. 예. 특히 후공정 패키징 쪽이 강하고 있고 최근에 고급 패키징이라고 하는 쪽에서 최강자가 어드밴테스트고요. 디스코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강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일본 경제가 위기를 했을 때 살아남은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드리면 예. 요거는 최근에 이제 최진할 자문위원이라고 미래에셋에서 일본 기업들이 10년간 부활한 거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자는 인덱스 보수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일본 기업들이 10년 이상 일본 정부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일본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하고 PBR 1배 이상을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결과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적인 변화들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변화와 주가를 움직였고 그 대표되는 상징적인 기업이 히타치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저 합니다. 숨겨진 알파 찾기 저기서는 일본 기업이 요즘 뜨는 이유가 ESG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을 일본 기업들이 10년 이상 정부 거래소 차원에서 해서 개선됐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이사회 외국인 넣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그리고 PBR을 1배를 높이기 위해서 비효율적 자산들을 정리하고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직도 계속 이거를 독려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히타치를 비롯해서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지배구조 개선이 배경이 됐다. 뭐 지배구조 개선만은 아니지만 사업 구조 개편을 강조를 하고 있고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기업들 하나하나의 체질이 많이 바뀐 겁니다. 예.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체질이 바뀐 것처럼 예.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그 바뀐 원인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런 지배구조나 글로벌 스탠다드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선택과 집중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방향이. 근데 원래 위기의 시절에 갈 때 살아남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도 IMF에 살아남은 기업과 죽은 기업은 다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LG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 지금 집중을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글로벌 세계 최강 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질적인 지배구조 개편도 같이 맞춰야만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 기업들은 지난 10년, 20년간 생각보다 소리 소문 없이 돼서 지금 살아남은 애들은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일본 주식 앞으로도 좋을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면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아웃퍼폼할 거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골 봅니다. 탈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일본 증시의 수년째 해외 자금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아니 한국에서도 이미 일본 투자가 몇 년째 계속 늘고 있어요. 히다치 좀 들여다 보시니까 네. 오늘 설명을 제가 한 1시간 동안 쭉 듣다 보니 야 다 좋네 설명만 들으면 그럼 저게 애플이지 왜 히다치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약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시총 13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위가 뭘까요?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하고 보니까 다 잘하는데 근데 이제 얘네 사업은 음. B2B 예. 천천히 변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강하지만 소비재 기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익이 막 급증하고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아직 히타치는 아직도 구조조정이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복잡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예. 여전히 아직 미완성이다. 예, 근데도 이제 이거를 꾸준히 알고 사실 2009년부터 회사가 바뀌고 지난 3년간 이익이 엄청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 대충 방만해지만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그렇게 주력 사업들을 또 털어내고 있고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아까 커넥티브라고 하는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털고 보강할 거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진짜 겁니다. 이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120년이 넘은 기업이니까 네. 기업 내의 조직이라든가 문화나 거기에 이권이나 이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보수적인 일본 그렇죠. 기업인데. 예, 120년간 살아왔던 기업이고 세계 최강, 일본 내에서도 최강을 달렸던 재벌들인데 네. 여기서의 가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게 2008년 9년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들이 각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각성들이 일본 기업들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2, 3년 전에는 소니로 우리가 상징이 됐고 최근에는 그 종합상사들이 있고 그리고 히타치라든가 NEC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조금 오늘 기간 제가 그 소니에 대한 책을 최근에 봤는데 네. 소니가 그 요즘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구조조정한 과정을 보니까 엄청나죠. TV 예전에 그 잘 나가는 TV인데 삼성보다 우리 못 만들 것 같아. 아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TV도 아주 고가만 납두고 싹 다 없애버리고 바이오 그 노트북도 다 없애버린 게 없애죠.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되게 잘 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소니 저는 근데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소니 이익의 절반 이상이 엔터테이너라든가 게임 사업에서 나와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먹자. 그리고 매출을 그것도 좀 줄이더라도. 지금 시대와 미래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소니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쪽과 게임기 사업에 집중을 해서 그게 전체 60-70% 이익을 내고 있고요. 전사 이익에서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걔네들이 하드웨어적 전통을 놓치지 않으면서 게임기라는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완전 소프트웨어적이지 않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서도 결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이 예. 일본에서는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빨리 정리하고 변한 회사 갖고 와봐 하면 잘 안 떠오르긴 하네요. 안 떠오르긴 해요. 예. 특히 최근 10년간 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요.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알겠습니다. 예. 네. 지난 10년간 한국은 일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일본은 좀 뭐가 변화의 바람이 고생을 있는 해서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일본 기업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좀 진작할 걸. 그래, 다 오른 다음에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좀 하시려는 거 있으면 앞으로 저희랑 상의해서 미리 얘기를 좀 해줘. 우리가 좀 미리. 미리 요거 해주세요 할 테니까 하죠. 알겠습니다. 아, 네. 참.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